어머. 아직 완성된 녹화 눌렀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고투로 이거는 실습이 그거 혹시 오라클의 샘플 좀 잘 구성이 좀 잘 돼 있는 퓨전 오더 데모라고 오라클 ADF를 이제 소개하기 위한 퓨전 오더 데모라는 그게 있는데요. 오라클 매뉴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큐멘테이션 ADF 매뉴얼이 설명에 있는 예제들이 다 오라클 퓨전 오더 데모에 있는 소스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OTL에서 찾아보시면은 각 JDeveloper 버전별로 이 퓨전 오더 데모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문서 매뉴얼에 있는 이 소스는 어디 있는 거냐? 퓨전 오더 데모라는 거를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도 워크스페이스가 여러 개 있는데요. 매뉴얼에 나오는 어드밴스드에 있는 그런 샘플들도 다 그 zip 파일 안에 어드밴스드에 보시면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퓨전 오더, FOD는 퓨전 오더 데모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지금 파일은 어제 스카처럼 FOD라는 덩크를 제가 다 받아서 드렸는데요. 지금 요거는 UI를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결국은 이거거든요. 이렇게 예전에 이제 페이지네이션이 없었을 때 제가 그 샘플을 만든 건데 O2 해가지고 그냥 한 60번째 페이지로 가라 하면은 그리고 이거 지금 1001번이 첫 번째거든요. 여기서 엔터를 쳐서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거 안 누르고 60번 치고 엔터. 여기를 서버 폼으로 둬서 디폴트를 크기로 두고 디폴트 커맨드 버튼을 열어두면 되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면은 60번째가 얘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스크롤바가 쭉 내려가시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거를 어떻게 찾아 나가느냐 하는 그 소스를 한번 보시면 저 버튼을 누르면 액션 이벤트가 여기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요 행 번호는 여기에 요 로우 넘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밸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넘버스 핀 박스라고 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있는 이렇게 넘버 핀 박스인데요. 이 핀 박스가의 밸류가 얘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테이블도 이렇게 컴포넌트 레퍼런스로 만들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로 서치에서 그래서 내가 테이블과 어떤 로우로 갈지를 값을 다 가지고 있어요.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어제 쓰면 그 파워포인트에 잘 보시면은 테이블에서 밸류가 오라클 ADF 리치 모델의 컬렉션 모델이었을 것 같아요. 그 컬렉션 모델이거든요. 이 컬렉션 모델. 그래서 만약에 오라클 소스를 받으면은 이런 오라클이 아니에요. 트리니다드. 네. 트리니다드 오라클의 컬렉션 모델은 트리니다드의 컬렉션 모델을 이제 익스텐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컬렉션 모델을 쓰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T1의 get value를 하면 해가지고 앱스트랙트한 컬렉션 모델을 일단 받아냈죠. 그래서 컬렉션 모델을 받아내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죠. 테이블의 t1.getValue.getWrappedData를 하면 이게 javax.faces.model의 데이터 모델에 getWrappedData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실제 밸류를 인스턴스가 어떤 것들인지를 이제 실제로 이제 나타내 주는 건데요. 그게 오라클 ADF PC를 썼을 때는 JUCTR의 테이블에 대해서는 하이어라키칼 바인딩이다. 이제 요 예를 제가 이제 실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API를 찾아서 안에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를 보고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소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소스가 다 나오고요. 소스가 없으면은 스켈레톤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JUCTRL 하이어라키칼 바인딩이 나오면은 거기서부터 이터레이터 바인딩을 차점으로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뭐고 얘는 뭐냐, BC 이터레이터 바인딩 뭐고 JUCTRL은 뭐냐, 요 페이지의 오투로의 페이지 바인딩에 요 안에 있는 실제 데이터의 정체가 JUCTRL 하이어라키칼 바인딩이라고 하면은 그 타입이 얘로부터 찾아온 데이터 컨트롤 이터레이터 바인딩이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얘입니다. 이터레이터 바인딩.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도 되죠. 결국 내가 얘를 찾아오려고 한 건데 바인딩은 ADF 유틸스에 보시면은 라이브러리에서 제가 하나 넣어서 파인드 이터레이터 해가지고 아까 여기 있던 요 페이지에 있는 오드 아이템 뷰 원 이터레이터 한글을 얘랑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테이블로부터 가지고 오니까 요 안에서 이제 내가 이거를 다른 애로 매핑을 한다든지 여기를 지운다든지 이름을 바꾼다든지 했을 때도 걔를 찾아오는 거가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요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약간은 좀 더 제너럴한 부분이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제너럴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찾아와서 결국은 요 이터레이터 바인딩이 로셋 이터레이터 ADF 뷰의 로셋 이터레이터를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서 익스포즈 한 놈이거든요. 그래서 로셋 이터레이터가 저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터레이터 바인딩에 get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바는 요 이터레이터에서 이터레이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터레이터에서부터 레인지의 스타트를 로 넘버는 우리가 이제 유저한테는 1부터 시작하니까 1을 빼가지고 레인지 스타트를 거기로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60번째로 가면은 60번째 로가 70번째 로가 제일 위에 오겠죠. 레인지 스타트를 이렇게 딱 만들어버려요. 제일 위에 왔죠.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커런트 로가 없어지거든요. 커런트 로가 저쪽으로 가버려 있는 거죠. 저 위로 혹은 저 밑으로. 그래서 커런트 로를 세팅하는 법을 어느 로로 갔으니까 그 로에 대해서 커런트 로를 세팅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oracle.jbo.row에서 커런트 로를 통해 가지고 요 이터레이트 바인딩에서 이제 현재 로로 갔거든요. 예, 이터레이트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를 찾아가지고 그 로를 찾아서 이것도 oracle.jbo.key인데요. oracle.jbo.key가 되는데 oracle AF 테이블의 실제의 키 값은 oracle.jbo.ke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키를 커런트 로의 키를 찾아와서 보시면은 테이블이 AF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멀티플 셀렉터를 할 수 있거든요. 로를 로세스. 그래서 커런트 로가 다 어레이 리스트예요. 그래서 로 하나를 찾아서 그
그거를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어서 로우 키셋 인플이라는 데다가 넣습니다. 넣어서 테이블에다가 set selected row keys라는 데 보시면은 row keys를 어레이 리스트로 받아달라는 거죠. 그래 놓고 하샤스미 ADF에서 자바스크립트는 좀 밀어 넣어서 저 테이블을 요 팝업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커런트 로우를 세팅을 해서 오토로우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이렇게 뭐 페이지네이션을 쓰고 하면 이제 이런 거 많이 없어지겠지만 우리가 제가 이 메소드 쓰는 법을 이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테이블 쿼리. 이 쿼리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create with parameter 제가 했는데요. 여기서 u new JSF 페이지를 만들어서 데이터 컨트롤을 인플로이를 여기다 갖다 놓고 테이블에서 ADF 테이블을 만들죠. ADF 테이블에 소팅에 싱글로 필터링 여기를 체크를 하면 요 필터링을 체크를 하면 하고 얘를 제가 레이아웃은 쭉 펴줘야 되겠죠. 쭉 펴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스타일 클래스에 이렇게 주시면 쭉 펴집니다. 실제 UI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DF가 쓸 수 있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필터들이 이런 스타일 클래스가 많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게 실제로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뭐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매뉴얼을 참 엄청나게 많은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CSS에 있는 스타일 클래스를 다 때려는 찾아오는 건데 요 이름 하나하나가 뭘 이야기하는지는 찾으면은 좋겠는데 찾으면은 알려드릴게요. 어제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커뮤니티에 찾으면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위자드로 만들어서 소팅이라는 것을 넣으면 여기 이게 나오거든요. 아까 필터링을 넣으면. 그래서 요거에 넣어가지고 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커미션이 500 이렇게 치면 500보다 큰 놈들 늘은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처음에는 필터링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여기다 안 넣었다는 거죠. 체크를 안 하고 했는데 막 설계를 하다 보니까 유저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서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말을 했을 때 다 지우고 새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터를 어떻게 넣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낸 거. 빼려면은 요 반대로 넣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딱 넣게 되면은 요 페이지에 기본적으로 바인딩에 보시면은 요런 엑시큐터블 중에서 서치 바인딩이 만들어져요. 서치 리전.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하나를 여기다가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을 할 때 서치 리전을 만들어서 아이디는 뭐 테스트 오케이고 이렇게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근데 얘의 보시면은 커스터마이제이션 아니지. 아무것도 안 나오지. 선택을 할 수가 없나? 처음에 서치 리전을 만들 때 테스트
아이디만 넣고 그냥 띄나야 돼. 좀 불편하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서치 리전을 만들어서 얘처럼 아이디와 바인드, 제일 중요한 이해죠. 바인딩은 어떤 놈을 서치할 거니까 여기에 이터레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이터레이터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팅을 해주시고 이거를 이제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거가 디폴트로 이제 요 이니셜 커리 오버리든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얘가 꼭 얘 이름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저라는 걸 가지고 뭔가 서치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 같은데 요거를 넣으시고요. 이터레이터에서. 그래서 이터레이터에서 서치 리전을 만들고 여기에 크라이테리아라는 게 있는데요. 크라이테리아라는 걸 여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커먼에서 지금 현재는 이 테스트의 소스를 보시면 이게 짜증이 나는데 좀 아니지 디자인에서 바인딩에서 페이지 데피니션으로 가서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서치 크라이테리가 서치에다 넣어도 안 먹어요. 이터레이터하고 커스터마이즈를 넣어도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느냐면은 얘처럼 크라이테리아 땡땡 요게 있어줘야 돼요. 좀 약간 좀 어설퍼. 그래서 이런 크라이테리아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테이블의 프로퍼티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필터 모델은 방금 보셨던 그 이름 방금 여기서 만든 요 id.process query 쿼리 리서너는 get.process query 아까 여기는 쿼리 디스크립터 프로세스 쿼리 필터 비지블을 true를 어디다 넣느냐면은 각 칼럼마다 디자인에서 내가 보이는 각 칼럼마다 필터 비지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비지블을 꺼버리면은 이게 만든 거에서 내가 여기는 필터를 안 하겠다 하면은 되게 쉽겠죠. 필터만 안 보이게 해버리면은 됩니다. 필터만 안 보이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필터를 넣어놓고 필터 비지블을 true로 하고 이게 필터를 요거에 필터를 DB 테이블에 보시면은 필터 비지블이 있고요. 테이블에 필터 비지블이 true가 되면은 요 칸을 하나 만들어 넣어주는 거고 테이블은 그 다음에 각 칼럼에서 필터러블을 true냐 false를 통해서 이제 씁니다. 근데 지금 요 샘플 아까 EMP 이렇게 하면은 기본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가 있어요. 요런 게 그냥이 안 되거든요. 좀 전에 보셨던 Untitled 1은 이거 아닌가? 2인가? 네. 어쨌든 Untitled 3네. 3를 보시면 여기가 분명히 LOV가 걸려 있거든요. DB에서 LOV 걸려 있는데 여기는 써줘야 돼요. 뭘로? 숫자로. 이게 이제 LOV는 디스플레이고 여기에 숫자를 써줘야 돼요. 이게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거죠. 이렇게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제는 여기에 LOV가 안 붙어 있지만은 리서치로 다 보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만 이런 걸 본 거죠. 이렇게 혹은 전체다. 이렇게 거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소팅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필터러블을 하게 만들어 놓고
필터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각 요 칼럼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인풋 텍스트밖에 안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 테이블에 요 DPTNO 칼럼에 배시세 칼럼에 칼럼 배시세 보시면은 필터가 있습니다. 어제 헤더처럼 헤더 요 칼럼에 헤더 텍스트라는 게 있으면 그쵸? 헤더 텍스트라는 게 있으면 헤더 텍스트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아웃풋 텍스트로 나오는데 헤더를 내가 패널 그룹으로 만들어서 요 안에서 또 다른 그림도 넣고 혹은 뭐 서치도 넣고 이렇게 하려면은 요 필터랑 요 칼럼의 헤더라는 배시에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EMP 안에 보시면은 요 필터에 맨 밑에 있는 요 필터에 컬럼의 필터 배시 컬럼 배시의 필터에다가 뭘 넣냐면 일단 셀렉트 원 초이스라는 걸 땡겨 넣죠. 셀렉트 원 초이스. 그래서 셀렉트 원 초이스를 소스를 한번 볼까요? 셀렉트 원 초이스를 가보시면은 어쨌든 여기다가 내가 셀렉트 원 초이스만 넣는 순간 얘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서 세팅이 된 일단 에로브이를 보여줘야 되겠고 그 에로브이 다음에 에로브이에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에로브이를 따라서 필터를 하는 부분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브이에 대해서는 이 다음 장에서 할 거니까 에로브이 그 아이템을 어떻게 넣는지 셀렉트 아이템을 어떻게 넣는지는 이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여기서 필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셀렉트 아이템 이거 F 셀렉트 원 초이스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지만은 그 셀렉트 원 초이스의 밸류는 바스 스테이터스 밑에 필터 크라이테리아의 DPTNO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 제일 옆에 있는 거기에 DPTNO의 제일 위에 필터에다가 크라이테리아를 요 값을 넣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밸류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셀렉트 원 초이스 안에다가 내가 돌릴 건데 뭐냐면 결국은 DPT 뷰 요 DPT 뷰가 트리 바인딩이 되는데요. 요 EMP의 바인딩에서 내가 DPT 뷰라는 거를 DPT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세팅해 놓는 거죠. 그럼 요 바인딩에서 전체 데이터, 지금 현재 레인지에 자, 레인지가 뭐냐면 지금 현재 레인지가 뭐냐면 아까 고투로 할 때 레인지를 내가 바꿨잖아요. 한 페이지를 보여주는 그 레인지 사이즈. AF 테이블의 레인지 사이즈가 뭐였죠? 그쵸? 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저 위에 가서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한 페이지 여기서 뷰에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뷰에 어떤가 DPT 같은 게 얼마 정도 디폴트가 25D니까 디파트먼트가 25개 이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DPT 뷰의 레인지 셋을 전부 다 가지고 와버리면 아이템이 전부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은 소스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에 소스를 보시면 자 AF 셀렉트 원 초이스를 넣습니다. AF 셀렉트 원 초이스인데 그 안에다가는 이건 예제들이 대부분 다 F를 써요. JSF 표준 셀렉트 아이템을 쓰는데 셀렉트 아이템을 이렇게 초이스 안 밑에 들어간 아이템들을 셀렉트 아이템으로 쓰는데 요거에 OH에다가 돌려서 DPT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모델에 LOV가 안 걸려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걸면 돼요. 모델에 LOV가 안 걸려 있을 때 어떤 어트리뷰트에 걸고 싶으면은 우리가 걸면 되는데 요 정도는 자동으로 해줍니다. ADF BC를 쓴 경우에 저쪽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요 OH를 써가지고 요 레인지에 있는 이게 베리어블이 리스트 아이템으로 이렇게 li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의 레이블은 dname 실제 값은 dpt 밸류 이렇게 해서 셀렉트 한 게 여기에 들어가죠.
요 값을 셀렉트 하면 셀렉트 원 초이스의 요 값을 여기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세팅을 해서 요 안에서는 저 컴포넌트는 이제 서버 폼이 이제 이미 다 디폴트 커맨드가 되어 있든지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서 AF 테이블을 만드는 사람이 그래서 엔터를 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요만큼만 있으면은 AF4H 이만큼만 있으면은 요 샘플에서 요 빈칸이 안 나와요. 당연하겠죠. 레인지 그 DPT의 레인지에 있는 DPT는 전부 다가 디파트먼트에 대한 마스터 데이터니까 빈 공백이 있는 애가 있을 수가 없겠죠. 요 얘들만 나와요. 그래서 제일 위에다가 다시 필터링 안 하려고 그 위에다가 그냥 아무 값도 없는 애를 하나 제가 넣는 거죠. 그 다음에 OH로 이만큼을 똑같이 셀렉트 아이템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수동으로 저기에 이 부분에 있는 거를 내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또 그 정도는 안 되죠. 이 정도 가지고도 부족해요. 뭐 부족하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정도 우리 비즈니스가 그 정도 간단하진 않고 요구사항이 최소한 이것도 뭐 간단하긴 하지만 쿼리 이벤트를 어제 써진 POC 커먼이 이게 폴더가 잘못됐나 봐요. 거의 비슷한 예제인데 얘는 여기에 멀티셀 해서 전부 다 하든지 그냥 올이 되겠고 똑같은 건데 리서치하고 세일즈만 해서 여기서 감사했는데 이렇게 치면은 리서치하고 20번 30분만 나오거든요.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는 요 필터 모델에 여기에 이렇게 쿼리 디스크립터를 여기 프로세스 쿼리 할 때 쿼리 디스크립터를 바꿔가지고 이 필터 크라이테리아를 내가 바꿔줘야 돼요. 프로세스 쿼리를 그냥 하면 안 되고 저기에 셀렉트 되는 지금 요 거에 보시면은 똑같은데요. 요 쿼리 이벤트에 제일 뒤에 있는 요 테이블에 제일 밑에 있는 여기에 셀렉트 매니 초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셀렉트 매니 초이스. 셀렉트 매니 초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소스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셀렉트 매니 초이스는 디폴트로 빈 공간이 없고 여기는 뭐 빈 공간이 없는데 빈 공간 넣어 주셔도 되죠. all이라는 거는 자동으로 나와요. 셀렉트 매니 초이스는.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데 얘는 셀렉트 매니 초이스를 했죠. 여기도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단지 셀렉트 매니 초이스만 했는데 그 셀렉트 매니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AF 테이블에 보시면은 비헤이비어에 좀 전에 보셨던 여기서 쿼리 리스너가 프로세스 쿼리가 이게 디폴트거든요. 땡겨서 놨을 때 필터링을 체크를 해놓고 위자로 필터를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얘를
쿼리 리스너를 커스텀 쿼리로. 그래서 요 안에서 커스텀 쿼리를 보시면은 커스텀 쿼리 빈에서 얘죠. 얘는 또 쿼리 이벤트가 나옵니다. 그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죠. 여기에 쿼리 이벤트에서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요 테이블의 비헤이비어에서 여기서 내가 없으면은 이렇게 해서 에딧 해가지고 여기를 new 해주면은 지가 쿼리 이벤트를 달아서 여기까지는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커스텀 쿼리 빈을 보시면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조금 쉽게 했는데 어쨌든 쿼리 디스크립트를 찾아내가지고 쿼리 디스크립트에 쿼리 필터 크라이테리아 이게 뭐냐면은 맵으로 있죠. 요 맵이 뭐냐면은 EMP-NO에 걸린 필터 어디에 걸린 필터 요 필터들을 맵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여기서 얘 말고 아까 여기에는 어카운트고 어카운트고 하이어 데이터가 여기는 이것도 이제 좀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얘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필터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맵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요 중에서 내가 뭘 찾느냐면은 필터 맵.get을 해가지고 dptno를 찾아오면은 요 EMP 쿼리 이벤트에 있는 쿼리 이벤트의 select many choice에 있는 요 값을 가지고 오겠다는 것이에요. 요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요 값이 리스트이면 그쵸? null이 아니고 그 값이 리스트이면 select many choice는 리스트로 갖다 줘요. 갖다 주면은 그 리스트를 받아다가 아니면 그냥 지워버리고 null이거나 아무것도 선택 안 했거나 리스트가 아니면은 여기 안 들어오지도 않겠죠. 그래서 없애버리고 어쨌든 여기서 리스트가 있고 유저가 이제 선택을 했다면 서치 쿼리 스트링을 만들어줘요. 쿼리 스트링을 어떻게 만들어냐면은 이렇게 이거나 요 여기에 오는 그 문법은 뷰 크라이테리아를 만들 때의 문법이랑 똑같아요. ADF 뷰에 물론 매뉴얼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오퍼레이터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가 만들고 싶은 거는 dpt search 스트링을 만듭니다. 스트링이 여기에 리스트는 로그 아까 보셨죠? 여기서 내가 실제로 요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값을 받아다가 스트링으로 표현하기 그런 거죠. 받아다가 각각에 대해서 OR로 해가지고 얘를 다시 요 필터맵에 put 해가지고 dptno에다가 얘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dptno가 어카운트 10번, 15와 20, 15와 25와 3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뭘 하느냐면은 프로세스 쿼리를 받아다가 그대로 실행을 해버려야 돼요. 이게 뭐 JSF util이 똑같이 또 이제 POC 커먼에 보시면 있는데 리졸브 메소드 익스프레션을 하는 순간 얘는 실행을 해버렸어요. 오퍼레이션 바인딩을 가지고 ADF util get operation, find operation execute을 했잖아요. 오퍼레이션 바인딩. 그게 아니고 얘는 JSF util의 resolve method expression은 자동으로 걔를 실행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행을 할 거는 기존의 프로세스 쿼리, 요 프로세스 쿼리를 하는 거예요. 요걸 하기 전에 내가 쿼리 스트링을 바꾸죠. 바꿔주고 프로세스 쿼리를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요 프로세스 쿼리에 들어갈 아규먼트가 쿼리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파라미터는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줍니다. 원래 리졸브 메소드 익스프레션을 메소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하면은 요 서치 바인딩에 요거를 안 하면은 내가 방금 만든 요거를 안 하면은 다시 요 필터 맵을 다시 내가 만든 걸 안 고쳐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저기 선택한 게 아마 클리어 됐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카운트만 서비스만 가지고 엔터를 치면은 여기가 다시 없어져요. 내가 뭘 선택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필터를 내가 만든 필터를 다시 푸스를 해줍니다. 여기서 채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유저가 멀티 셀렉트 한 거를 쿼리 이벤트를 테이블의 쿼리 이벤트를 내가 후킹을 해가지고 보안해서 쿼리를 바꿔놓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걸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다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풋 데이터를 두 개를 넣는 거죠. from to. 그쵸? from to 넣어가지고 여기서 쿼리 이벤트를 딱 받아가지고 from과 to에 to가 없으면은 이게 연산자가 틀려지거든요. 자, AF 쿼리에도 연산자를 얘를 내가 빗진으로 하기로 했어요. 뷰 크라이테리에서 이것부터 요거 사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안 오면은 오른쪽이 맥시멈이 안 오거나 미니멈이 안 오면은 SQL문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저가 하나만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쪽만 넣으면은 자 제일 미니멈 값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맥스까지 해야 되는 거고 요 왼쪽에다가 넣어주면은 요것부터 제일 이후에 들어온 사람까지 하이어 데이터 된 사람 이런 데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요 안에다가 내가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팝업을 넣을 수도 있죠. 여기가 너무 조그마니까 그쵸? 여기가 너무 조그마니까 팝업을 넣어서 표 팝업 BM에서 어느 날짜부터 어느 날짜까지 넣어서 엔터 치면은 그 엔터에서 쿼리 이벤트를 받아다가 내가 거기서 쿼리 이벤트 쿠킹 해가지고 쿼리 이벤트를 날려버리면 되죠. 그렇게 할 때 주의할 점은 얘랑 필터는 여러 개 올 수 있기 때문에 필터 맵을 찾아내면은 보안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기본은 쉽지만은 이제 이용해서 계속 써먹으려면은 약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비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비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쿼리 디스크립터 한번 쿼리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이제 최근에 공부를 또 해가지고 이 교육 준비하면서 이제 그거 한 건데 얘가 뭘 했냐면 요 안에 AF 폼 안에 뭘 넣냐 하면은 이게 어떤 폼을 쓰느냐 하면은 똑같은 걸 쓰는데 하이어 데이터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쨌든 여기부터 서치하면은 이거 이전에 있는 애들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값을 안 넣으면은 원래는 다 에러가 나게 돼 있어요.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부분도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좀 복잡하죠.
혹은 여기서 쿼리 이벤트를 요 소스를 보시면은 요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약간 버그가 있어요. 어쨌든 커스텀 쿼리 이벤트에서 요 안에서 이제 막 뒤지는 거죠. 다 뒤져서 결국은 뭘 하냐 하면은 이제 쿼리 크라이테리아를 넣기 전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가지고 어디 있더라?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요걸 보시면은 저 부분은 이 부분은 요 AF 쿼리라는 걸 썼을 때 저기를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뷰에서 오는 거예요. 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모델 단에서 여기가 보여지지도 않아요. 아예. 디자인 타임에. 여기는 유저가 뷰 크라이테리아에 넣은 거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 비즈니스 컴포넌트 만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면 보시면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라이테리언 오브젝트 아까 보시면 필터 크라이테리아에다 간단하게 이거 O와 이거 요걸 넣은 거거든요. 이거 O와 이거를 넣은 건데 요 쿼리 디스크립터에 크라이테리아 오브젝트를 갖다가 메소드를 이렇게 좀 오퍼랜드죠. 오퍼레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엔드와 비틴 이렇게 보시면은 뷰 크라이테리아에 요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 EMP 뷰에 뷰 크라이테리아에 얘가 아니나? 얘는 뭘 가지고 하는 거야? 뷰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야 돼. 이렇게 요 뷰 크라이테리아를 뜨시면 얘를 썼는데 하이어 데이터 비틴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어 데이터 비틴. 비틴이면은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혹시 이 비틴에 여기 옵셔널이니까 둘 중에 하나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어가 아니에요. 둘 다 안 들어올 때 요 비틴 요 오퍼레이터를 아예 무시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add 아이템 하면서 방금 그 샘플의 그거는 뭐냐면은 하이어 데이터가 여기에 하이어 데이터가 오퍼레이터가 여기 보시면은 before 혹은 after가 있어요.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은 비포나 애프터의 비친이지만 만약에 오른쪽 게 안 들어오면 애프터로 바꿔줘야 돼요. 왼쪽 것만 가지고 오퍼레이터를 그쵸? 얘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얘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혹은 오른쪽 것만 들어오고 왼쪽 거는 안 들어오면은 비포로 바꿔서 오른쪽 것만 적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저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방금 거기에 쿼리 디스크립트의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쿼리 디스크립트 메소드 QDB 이거를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 넘어가고 디스클로즈 이벤트를 한번 보시면 이 디스클로즈 이벤트는 쿼리 이벤트를 했으니까 디스클로즈 로 디스클로즈 이벤트 여기서 로 디스클로즈 이벤트를 그냥 아까 디테일 스탬프를 저희들이 넣었던 게 어떤 거죠? EMP죠. EMP가 여기에 없었는데 그레이트 위드 파람에 얘니까 그레이트 위드 파람의 컨텍스트 루트가 여기에 JB에 얘거든요. 컨텍스트 루트가 그러니까 밑에 얘죠.
그때 넣었던 게 어떤 거였나? 디스클로저 테이블 베이식인 것. 여기에 내가 여기다 이걸 딱 넣으면 여기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안 닫혀요. 기본은 테이블 디스클로저 이벤트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많으면은 이 하나 예제일 뿐이죠. 얘를 닫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 번에 한 놈만 보여주겠다. 이런 게 로 디스클로저 이벤트가 되겠는데요. 테이블 이벤트의 로 디스클로저 이벤트, 디스클로저 B는 보시면은 결국은 로 디스클로저 이벤트의 테이블에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테이블에 보시면은 비헤이비에 보시면은 내가 디스클로저 배시에다가 테이블 배시에다가 디테일 스탬프를 딱 넣으면은 여기에 있는 그거를 클릭을 해서 익스포즈 하거나 아까 디스클로저 하거나 다시 클로저를 하거나 할 때는 요 비헤이비어에 있는 얘가 실행이 되거든요. 여기가 실행이 되는데 여기다가 내가 on 디스클로저 이벤트를 넣고 싶다 해서 요거를 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뭘 했냐면은 제가 한글로 다 써놨었는데 NLS를 예전에 그랬어요. 몇 년 됐으니까 바꾸면서 다 깨져버렸는데 이 파일이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얘는 보이지 않을까? 이미 깨먹었네. 여러 번 깨먹었네. 얘랑 패턴이 틀린가 보네. 어쨌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얘도 보시면은 어쩌면은 똑같아. 테이블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지 않고 디스클로저 이벤트에서 get source를 하시면은 테이블이 나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이제 바인딩을 시켜놓은 건 아니죠. 잠시 찾아올 때는 이렇게 내가 찾아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이 테이블에 보면은 디스클로저를 디폴트가 아까 보시면은 멀티플이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테이블에서 get disclosed row 키를 하면은 지금 펼쳐진 애들이 다 나와요. 펼쳐진 애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보시면은 마지막에 열린 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것이 있으면은 디스클로즈드 로셋을 일단 막 무시해버리고 다 지워버리는 거죠. 디스클로즈드 된 거를 다 지워버리고 마지막에 라스트 로 키, 이거죠. 라스트 에디드 로 키를 처음에 들어온 거를 가지고 걔만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로를 여기서 하나 더 해내요. 그 로를 커런트 로, 지금 현재 디스클로즈 된 로를 커런트 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만들어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make disclosed row current, 요거는 매뉴얼에 아주 많이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로우 셀렉션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요것만 말고 내가 이 로우를 셀렉트를 했을 때 로우 셀렉션 이벤트가 들어가잖아요. 로우 셀렉션 이벤트가 뭘 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로우 셀렉션 이벤트가 얘도 마찬가지겠지만 요 테이블에 비헤이비어에 로우 셀렉션을 이렇게 컬렉션 모델.make current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걸 하면은 AF 테이블에서 셀렉트한 로우를 ABF BC의 뷰에 있는 결국은 DC 이터레이터 바인딩의 로우 셋 이터레이터죠. 로우 셋 이터레이터 걔는 결국은 ABF 뷰에 있는 지금 현재 디폴트 로우 셋이 가지고 있는 로우 셋 이터레이터인데 걔의 커런트로 걔의 현재 로를 그 애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AF 테이블과 ADF BC 뷰에 현재 로를 맞춰주는 그 메소드가 이거예요. 컬렉션 모델의 make current. 근데
요 메이크 커런트를 내가 셀렉션 하면은 메이크 커런트 하면서 딴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딴 작업을.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뭘 써야 되는데 에딧을 해서 커스텀 쿼리 빈에다가 여기다가 이거 다시요. 이거를 저장 컨트롤 C를 해놓고 여기다가 해가지고 나는 덮어 써야 되기 때문에 메소드를 다른 거 없나?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안에 커스텀 셀렉션 리스너를 만들어서 넣으면 요 커스텀 쿼리 이벤트 안에서 내가 여기를 요 안에서 어쨌든 요걸 해줘야 되거든요. 딴 작업을 요 안에서 내가 무슨 메소드를 쫙 처리하고 나서 얘를 해줘야 되거든요. 요 메소드를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 메소드를 오퍼레이션 바인딩으로 만들어내기가 힘들거든요. 요 메소드를 오퍼레이션 바인딩으로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은 뭐 find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메이커 요런 오퍼레이터로 만들면은 요것 좀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는데 요게 안 돼요. 메이크 커런트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제가 유틸에다 좀 예전에 만들어 놨었는데 이거를 만들어 놨는 기억이 안 나네.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주워놨죠. 주워놨는데 프랭크가 제너릭한 메이크 커런트를 여기에 여기 있네. 커먼 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갖다 놨습니다. 프랭크가 만든 거를 갖다 놨는데 제너릭 테이블 셀렉터, 트리 셀렉터죠. 그래서 결국은 셀렉션 이벤트가 왔을 때 얘는 이제 트리를 가지고 있네요. 이거를 제너릭하게 만든 게 여기 트리고 테이블도 있을 텐데. 이 테이블 여기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내가 요 메소드를 불러주면 됩니다. 요 메소드 스태틱이니까 요 메소드를 불러주면은 내가 뭐 세팅하고 얘를 신청하면 돼요. 안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써놨는데 여기를 보시면 돼요. 제너릭 테이블 셀렉션 보시면은 어떻게 걔를 부르느냐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까지 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만 시간이 조금 시시죠. 약간 일단은 진도를 좀 나가고 죄송합니다. 실습이 요새 좀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요. 어쨌든 어차피 우리가 요 메소드들 안에 자바 API를 하는 것들을 다 뭐 외울 수가 없죠. 기본적인 거는 저런 이벤트가 있구나, 내가 여기서 덮어 쓸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OGL2를 썼을 때 가장 큰 게 뭐 어떤 오버라이트 할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20분부터 트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